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환 TV 방송의 새만금 코리아. 네, 오늘은 특별한 손님 마사이 새만금 위치 범도민운동본부에서 간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특별한 손님 모시고 새만금 마사이 위치 이런저런 얘기를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 방송은 가칭 익산 시민통합발전위원회 후원 제공입니다. 먼저 우리 한국 마사이에서 25년 동안 사업과장으로 근무하신 김학종 씨를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학종입니다. 네, 우리 새만금 코리아의 진행 파트너 최남덕 회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남덕입니다. 네, 본격적인 방송 들어가기 앞서서 시청자 무료 서비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방송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면서 오늘 첫 섹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김학종 우리 전 마사이 사업과장님, 예. 오늘의 첫 섹션 질문은 한국 마사이가 어떤 곳이며 또 설립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니까 25년 동안 근무하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국 마사이가 설립 목적이 이렇고 어떤 곳이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마사이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사이는 1922년 일제 식민지 시대에 네. 조선 경마 구락부로 설립 인가를 받아서 5월 20일 사단법인 조선구락부 주간 경마를 시행했던 곳이고요. 네. 재밌는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 군산에 그때 당시에 경마장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네. 군산 경암동에 약 2만 1,000평 정도의 면적을 경마장으로 활용을 했었고요. 또한 군산 경마장이 전국 최초로 국제 규격의 주로 승인을 받은 경마장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라북도 군산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특별한 또 인연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놓고 간 그 마사이는 적산 가옥으로서 조선 구락부를 인수해서 한국 마사이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사이는 처음에 신설동에서 경마를 시행하다가 또 이전에서 뚝섬에서 경마를 했고요. 네. 그 뚝섬의 경마장을 서울시에 기부 체납하고 과천으로 이전해서 88년도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경마를 시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과천 마사이 경마장은 30여 년이 지나면 이전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 형태를 보면 네. 올해가 마사이 100주년인데 세 번을 이렇게 이전을 하다 보니까 약 한 35년마다 한 번씩 이전을 해서 지금 또 시기가 도래됐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사이는 뭐 하는 곳인군이 설립 목적에 보면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하는 보급을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과 축산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여가를 도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 여가는 경마를 통해서 실시하고 그다음에 축산 발전은 마필 생산 육성을 통해서 축산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 한국 마사이입니다. 네. 네. 오늘 저도 단순하게 마사이에서 잘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 김학종 과장님이 마사이 설립 목적과 마사이의 그 역할을 이렇게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사이가 이렇게 참 국민들의 그 레저 여가 여가를 참 선정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되고 하여튼 지금까지
그러면 언제 그 마사이에서 언제 그러면 퇴직하셨어요? 예, 2022년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했고요. 아, 그럼 최근에 퇴직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김학중 간사님, 그 지금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새만금 단지의 한국 마사이 본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어떤 운동을 펼치셨고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또 어떤 분들을 만나셨는가요? 예. 저희들이 최초로 마사이를 새만금에 이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마사이 재직 시부터 제가 갖고 있던 신념이고요. 이게 개인의 활동으로서 마사이를 새만금에 유치할 수는 없어서 네. 전라북도 도지사를 면담을 요청해서 네. 이런 그 프로젝트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지사께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김종훈 부지사, 그다음에 이원택 국회의원, 저희들 이렇게 해서 원팀으로서 마사이 새만금 유치를 좀 성공시켜 달라는 부탁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네. 근데 김종훈 부지사께서 이거 되는 사업이 아니고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원팀을 깨고 지금 현재는 정치인들 따로, 행정 관료인들 따로, 그 지자체 따로 이렇게 마사이 새만금 유치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위원장님, 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은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예. 왜 국민의힘 쌍발통 정천 국회의원은 왜 가만히 있는지요? 그 지금 방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이원택 그 민주당의 소속의 국회의원하고 이 문제로 해서 이렇게 만나보셨습니까? 예, 만나보고 봤는데 이원택 의원 스스로가 그 마사이를 새만금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고요. 네. 예를 들면 그 2022년도 10월 그 국정감사에서 마사이 회장한테 전북 그 서남부권에 마사이가 없으니 이전할 계획이 있느냐 해가지고 마사이 회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 예.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김제시청 주관으로 해서 마사이와 새만금 이전권으로 협상한 내용이 4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사이에서 새만금에 마사이가 이전할 수 있다는 확답을 또 받았고요. 네. 네. 그 방금 우리 최남도 회장님이 그 민주당에서 이 새만금에 마사이를 유치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뭐를 했냐고 지금 이렇게 방금 예, 물어보셨는데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 지금 국회의원이 지금 전라북도에 두 사람이 있어요. 네. 전주의 정운천 국회의원이고 남원 임시 순창의 이용우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용우 그 국회의원은 원래 무소속이었어요. 네네. 무소속에서 당선을 해서 국민의힘에 이제 들어오신 분이고 네. 처음부터 국민의힘은 정운천 의원이에요. 네. 정운천 의원이 비례대표로 해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인데 정운천 의원이 뭐 때만 되면 쌍발통 정치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쌍발통이 바퀴가 하나 빠져가지고 대발통이 됐어요. 대발통이.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그 우리 전라북도 국민의힘에서 정운천 의원한테 기대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 양반을 내가 가만 지난 대선 때도 보니까 선당 후사라고 해서 당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자기 오직으면은 그 전북의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 정운천 의원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그 장돌배기 장돌배기 국회의원이다 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사업은 민주당 한 당만 갖고는 이 마사이를 새만금에 유치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절대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때 저도 정치권에서 있어봐서 알지만은 이런 큰 국책 사업은 여야가 정말로 이렇게 협력을 해서 대통령을 움직여야지 네.
뭐 국회의원 한두 명 갖고는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운천 의원한테 이걸 기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대 불망이고, 왜 정운천 의원이 이렇게 욕을 먹냐면 지난 전주 의린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있었죠. 네. 예. 보궐선거에 자기가 나간다고 다 출정식까지 했어요. 네. 제가 전주 출정식 하는 날 저도 축하 화환도 보내고 가서 직접 가서 축하한다 열심히 해서 한번 해봐라. 시컷 나간다고 해놓고 안 나갔어요. 예. 예? 1년짜리 그 국회의원을 한번 더 하려고 그 지난 그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그 한 12%인가를 두 자릿수로 받으신 자 올려놨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는 15%까지 올려놨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지난 보궐선거에 정운천 의원이 도당위원장이었거든요. 네. 이 양반이 안 나가가지고 7, 8% 반토막을 내버렸어요. 네. 다 까먹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 국민의힘이. 그래서 전북 도당위원장도 아웃뛰고 네. 지금 있는데, 참 이런 걸 보면은 정치라는 것은 자기 개인의 사료 정치보다도 대의를 위해서, 이는 그 새만금 단지 내에 한국 마사이를 유치는 거 얼마나 이거 큰 일입니까? 예. 이는 대의를 위해서 이 정치를 해야 하는데, 이 소화 발상적인 자기 개인, 장돌배기 그런 국회의원들, 이런 국회의원들은 퇴출시켜야 해요. 네. 누가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제가 어지간하면 제가 정치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지금 전북권의 정치권이 지금 이런 지금 현상이에요. 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 과장님은 25년 동안 마사유에서 사업과장으로 근무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한국 마사유가 새만금에 유치가 된다면은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얼마가 될 것이며, 우리 전북 경제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마사회를 새만금에 유치해서 새만금에서 경마장이 운영된다고 하면은 네. 일단은 전북 경제 자립도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마사회는 일반 세법에 보면 내저세라는 항목이 있어서 매출액의 10%를 징수를 하는데, 올해 마사회 매출 목표가 7조 5천억입니다. 7조 5천억이요? 예. 예. 그래서 그 10% 7,500억 정도의 내저세를 납부하는데, 예. 이 내저세 납부는 경마장이 속한 도시의 50%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따져보면 약 한 3,500억 정도의 내저세를 1년에 징수할 수 있다. 이게 쉽게 말해서 3,500억 정도의 그 돈이 예. 우리 전북 수익으로 이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을 유치했을 때는 그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지금은 그 모든 공장이나 이런 게 자동화가 돼 있어서 인력을 사실상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마사이는 그 특성상 말을 관리하고 말을 운영해서 경마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네.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우리 전북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마사이를 새만금에 유치해서 경마장을 운영하면 이 새만금의 관광 벨트가 자동으로 구성이 된다. 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인구 감소가 지금 심각한데, 우리 전라북도를 떠났던 우리 그 선배나 조상분들이 다시 우리 전라북도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는 그 농도를 지향하는 전라북도로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에도 많은 관심들이 있고 힘들어 하는데, 마사이를 새만금에 유치하면 많은 그 경마 관람객들과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전북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네네.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마사이를 통해서 거뒀던 재원을 가지고 향후에 신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신사업이라는 것은 뭔고니 그 요트 사업을 네. 부산 앞바다 새만금 앞바다에서 요트 장을 펼쳐서 뒤에서는 그 요트를 생산해내고 앞에 바다 앞에서는 그 요트 누리를 해서 앞으로 우리 전북 경제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쉽게 말해서 뭐 단순한 말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말사업에 연관된 레저를 거기다 연관시켜서 예. 관광객들을 유치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네요. 예. 전라북도 도지사가 도지사 출마했을 때 공약으로 네. 랜드 산업을 유치한다고 이렇게 공약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네네. 이 랜드 사업은 배후도시에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이 돼야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전라북도 인구는 170만 명으로서 랜드를 시행할 수가 없는데 이 마사위 경마장을 운영하면서 랜드 기능을 접목하면 동남아시아에서 최고 가는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중에 이제 그 김관영 지사님이 그 새만금을 국제 복합 리조트로 디즈니랜드 같이 개발하겠다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국내 인구만 아니고 그 새만금을 놓고 보면 1시간 30분 그 비행기 시간대에 그렇습니다. 예. 30억이 올 수 있는 그런 그 비행대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김관영 지사가 그 국제 복합 리조트 얘기한 것은 국내 여행이 아니고 동북아시아 그렇게 그런 복합 리조트를 하겠다는 이제 그 말씀이고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이 경마 플러스 말사업 이 마사이가 지금 7조 5천억이라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의 사업 지금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참 제가 볼 때 이런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 뭐 1위에서 뭐 30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기업 하나를 새만금에 좀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효과가 나오는데 이걸 좀 더 좀 우리 전북 도민들이 좀 의식을 깨 있어 가지고 정치권이나 도민들 한 마음으로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한번 불씨를 살려서 유치하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김학종 간사님, 예. 전국 말산업 특구는 몇 개며 타주시에서도 지금 경마장 유치를 하려고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대한민국의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곳은 4개로서 경기도, 네. 제주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이렇게 4곳이 있는데요. 네. 이 4곳 중 3곳에는 다 경마장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과천에 경상도에는 과천 경마장이 있고요. 제주도는 제주 경마장이 있고 경상도에는 부산 경남 경마장이 있는데 전라북도만이 유일하게 그 경마장이 없습니다. 아, 그 말사업 특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경마장 없다는 예, 얘기네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도지사님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면담을 요청했으나 만나주지 않고 부지사와 국회의원 한 사람과 시민단체가 이 사업을 성공시켜달라는 이런 부탁을 받았는데요. 이거를 김종훈 부지사가 희망이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원팀을 깨서 지금은 정치인 따로 지자체 따로 시민단체 따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 노력을. 네. 근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고요. 다른
도에 경마장을 유치한 사례를 이렇게 보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 경북 영천에서 경마장을 유치할 때 이 노력한 것을 보면 경북 영천에서 자체 그 유명 인사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영천 시민들한테 다양하게 펼쳤고요. 네. 주민자치위원회를 결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말산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전개를 했고요. 네. 각종 세미나를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또 해당 도지사의 적극적인 의사표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서 12년 만에 유치에 성공한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도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TF팀을 구성해서 정치인, 행정가, 시민단체 이렇게 세 개가 함께하는 TF팀을 구성해서 시민단체가 도민들한테 그 설명이나 각종 세미나나 학술대회나 이런 것을 많이 개최해서 이걸 기회로 힘을 모아서 중앙에 어필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저도 그 한 30년 전에 이런 국책 사업의 청원 운동을 한번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어요. 예. 그 익산이 백제 문화권으로 이렇게 제외가 됐어요. 그 부여 공주만 백제 문화권 특정 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개발하겠다 해서 익산이 빠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우리 김학중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그 여론이 형성돼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취진위를 만들어서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미나 같이 그렇게 여론도 확산시키고 또 국정감사에도 올리고 또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도 올리고 네. 해서 익산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익산이 백제 문화권은 특정 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6,612억 원이라는 국가 예산도 따오고 네. 그리고 그 후에 세계 문화유산도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익산 국립박물관도 좀 다시 또 이렇게 건립을 했고 네. 왜 내가 이런 일을 했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의 마사이로 유치하려면은 지금 우리 김 과장님이 지금 그 뭐 아직 가칭 아직 창립은 아직 안 했지만은 마사이 새만금 유치 도민운동 본부라고 해서 이렇게 지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뭐 전북 정치권이나 전라북도나 뭐 시큰둥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애가 타서 우리 박종환 TV 방송까지 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불씨를 한번 살려보려면은 저희들도 방송에서 이 당위성을 말하겠지만은 전북 도를 다시 노크를 해서 김관영 도지사가 이걸 접수를 해서 김관영 도지사가 앞장서지 않는 한은 이 새만금의 한국 마사 유치는 제가 볼 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노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뭐 그 전북의 정치인들 이원택 국회의원 말고 다른 분 뭐 이렇게 만나본 사람 없습니까? 예, 저희가 네. 이 사업을 개인이 할 수 없고 큰 그 힘을 가진 정치인이나 관에서 이걸 나서야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김관영 도지사 면담을 여러 차례 요구를 했으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전북 출신 정치인들 뭐 조배숙 의원이나 양경숙 의원이나 정문천 의원이나 이원택 의원 이런 분들을 각각 만나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시큰둥해요. 이분들이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네. 이 정치인들을 봤더니 이 양당 제도의 잘못 뭐라고 할까 피해를 갖다가 거론을 해요. 네. 설마 여당에서 그렇게 좋은
사업체를 전북에다 넘겨주겠느냐. 뭐 이런 패배주의 의식이 짙게 깔려 있어서 많이 설득은 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만은 좀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네. 예. 그 조배수군을 만나보셨어요? 예, 서울에서 이제 찾아뵈서 이렇게 만났는데 예. 제가 사업 계획을 세운 내용을 자세하게 칼라펜으로 칠해가면서 자세하게 읽어보시고는 첫 마디가 이 좋은 사업을 왜 전라북도에서는 하지 않느냐, 예. 도지사는 왜 움직이지 않느냐, 이건 내가 요로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의견을 전달할 테니 당신들은 가서 열심히 시민운동을 해서 마사위가 새만금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네. 그러면 향후 정치나 행정가들은 여러분들을 돕는데 기꺼이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조배수군이 그래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네요. 마인드가 좀 먼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예. 자, 그동안에 이제 방금 이렇게 이 운동을 하면서 상당히 마음에 좀 상처도 많이 받고 좀 여러 가지 좀 걸림돌도 있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정말로 속 있는 얘기를 하고 싶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뭐 전북 정치인들도 거론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사업에서 새만금 마사회가 유치를 실패하면 전라북도는 가난해서 영원히 면치 못할 것이고 일자리가 없어서 인구가 감소하고 타지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감소하는 등 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게 민관정의 TF 구성이 시급하다. 여기에는 도지사, 도내 국회의원, 도내 유지 및 오피니언 리더들이 가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각계각층의 도민에게 TF팀을 통해서 학술 세미나나 홍보나 이런 것을 우리 도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이것을 중앙에 전달해서 새만금 유치를 실현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예.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저희들 방송은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도 우리 방송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김관영 도지사님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북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 창출이 되고 또 그 양질의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이런 참 호기에 좋은 황금알을 낳는 그 한국 마사위를 이렇게 강건도 불구경 하듯 이렇게 팔짱 끼고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불씨를 살려서 중앙 정치권에 한번 대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그 추진력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기획력도 있고, 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책 사업이 33년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중앙에 올라가서 새만금 33년이다. 전북 도민들한테 희망 고문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러려면은 이는 한국 마사위 같은 이런 큰 국가 기관을 새만금에 좀 유치해둘라. 이렇게 말을 못합니까? 예? 나 그래서 정말로 우리 김관영 지사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이 전북 출신들 네. 전북 출신들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은 지금 11명이지만 서울까지 합치면 한 30명 이상 돼요. 예, 제가 알기로는. 네. 그리고 괜찮은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호소해서 새만금 33년에 이 국책사업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윤석열 정부에서 한번 좀 해답을 좀 줘라. 전북 경제를 한번 살려둘라. 이렇게 호소하면은 네, 맞습니다.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왜 그렇게 못 오는가 참 답답한 마음에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네. 우리 최남덕 회장님 네. 그 새만금 민간단체 잼버리 대회 유치 성공 운동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오늘도 지금 5월 18일인데 오늘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 비가 와서 잼버리 대회 행사장이 뭐 무릎까지 찬다고 해서 저도 직접 한번 가봤어요. 네. 아직도 이 문제가 좀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따끔하게 하면 좀.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이제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7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기상 관측상 이번 여름에는 역대급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지열이 40도가 넘고요. 네. 폭우가 오고 또 지금 배수로가 물 구배 등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안전 관리 등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이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됩니다. 관계관이 어떤 탁상으로만 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현장에서 나오셔가지고 직접 확인하고 그 해결책을 미리 찾아서 보완해서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5차 세계 잼버리 대회는 금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120국에서 5만에서 10수만 명의 행사 관련 관광객이 몰려옵니다. 전북 관광을 알리고 유치하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 잼버리 대회 이후에도 그들이 전북 관광을 찾고 또 찾아오도록 후대가 찾아오도록 하는 대책을 우리가 수립해야 됩니다. 이 기회를 살려서 꺼져가는 전북 경제의 불을 붙여서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 그래서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듭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후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비무환합시다. 네. 우리 최남덕 회장님께서 세계 25차 잼버리 대회의 유치가 혹시 망칠까 해서 좀 예, 그렇습니다. 노심초사해서 한 말씀 하셨는데 네. 70여일 남은 그 세계 잼버리 대회가 네. 국제 망신 안 당하게 네. 여러 가지 안전 시스템이나 비 왔을 때 폭염 이런 문제들을 지금부터 세밀하게 네. 검토를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만금에 한국 마사이를 유치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는 시민들을 만나고 보면은 정말로 꼭 필요합니다. 김관영 지사께서 지난 3월 17일 날 전북 출신들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모여놓고 공공기관 대표적인 공공기관에 농협 중앙회 한국투자공사입니까? 예. 그리고 마사이 이런 대표적인 기관을 적극적으로 전북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은 한국 마사이가 새만금 단지에 꼭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